QRS 리듬이 관찰되지 않는다.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실에 수축 이완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심실에 수축 이완이 없으면 전신순환으로 피가 흘러나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무수축, 심실세동, 비틀림, 심실빈맥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QRS 리듬이 정상 폭이 얼마예요? 몇 칸? 3칸에서 5칸. 응, 3칸에서 5칸. 여기는 P는 2칸, T는 2칸 반, 그리고 여기는 3칸, 5칸, 그리고 QT는 몇 칸이었죠? QT 10칸. QRS가 확장돼 있다. 그러니까 QRS가 요 인터벌이 넓어져 있다. QRS가 요 모양으로 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PQRS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 벌어져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완,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수축했다가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완의 시간이 늘어진다는 거예요. 이완의 시간이 늘어지면 심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심방에서 수축을 해서 전도를 보내죠. 전도를 보내서 이렇게 수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쪽이 파워가 좀 세요. 왜냐하면 좌심실을 짜줘야 되기 때문에 요 가지에 전도되는 가지가 이쪽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수축을 하고는 있는데 얘가 수축을 한 후에 이완하는 게 늦어. 그러면 심방에서 애들이 SA나 AV 노드가 화딱지네요. 피를 빨리 짜줘야 되는데 니네 왜 느리게 움직이는데 빨리 안 해? 해서 조기에 피파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심실이 그 조기에 피파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얘가 왜 쫓아오지? 얘가 온 다음에 내가 가야 되는데 얘가 앞으로 쉥 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심실에서 수축 이완을 중간중간에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 EKG 리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된다는 것은 요곳의 이완 속도가 늘어진다는 거. 이완 속도가 연장되거나 또는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기 흥분 증후군 같은 경우가 피파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앞질러 갈 때예요. 그래서 심실빈맥, 심실고유율동, 심실기외 수축. 심실기외 수축은 뭐예요? 여기에서 순서대로 전도를 해서 전기 자극을 해서 얘네들을 빨리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을 확장 안 하니까는 딴 데에서도 막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느 파에서 QRS는 2-3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리듬의 차이가 있고 P와 QRS의 관계는 일단은 전기를 자극해서 주고 이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PR 간격이 벌어진다는 것은 가끔 가다가 얘가 얘한테 전달하고 얘가 요 벽을 타고 줘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얘가 깜빡 놓치거나 아니면 이 전도를 AV에서 안 받아서 딴 데에다가 전기자극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소성, 심방, 뭐 빈맥으로 가든 뭘로 가든 이소성, 다른 데에서 전기 충격이 와져서 그 전기 충격이 이 통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벽에서 통로가 들어가는 바람에 EKG 리듬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방실 차단. 그랬을 때 PR 간격에 따라서 1도 방실이냐 2도 방실이냐 3도 방실이냐 있어요. 여기에서 방실 차단은 구분하는 게 뭐냐? 1도, 2도. 2도는 또 2가지 형태로 나누죠. 방실 차단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1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요. 1도 방실 차단은 피파가 지연될 뿐이에요. 근데 2도 방실 차단은요.
P파가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부분적으로 P파가 있다, 없다 해요. 3도 방실 차단은요. 차단은 아예 P파가 보이질 않습니다. 요 차이. 그래서 방실 차단을 보고 요 사람은 2도구나 3도구나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차이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의 리듬을 한번 보세요. 정상 리듬이에요. 자, 허트레이트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허트레이트 리드 2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 허트레이트 몇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트레이트가 한 60회 전후? 60회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선에서 선으로 물고 들어가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회 정도 될까? 65에서 한 70? 그 정도 간격. 간격이고 리드 2에 보시면 P 웨이브 있고 QRS 다음 QRS도 한번 보세요. QRS 폭이 비슷하죠? 그리고 나선 다른 웨이브도 한번 같이 보세요. V5 한번 볼게요. V5에도 약간 P파가 굉장히 약하긴 약하지만 뒤에 두 번째에는 P파가 있어요. 그러면서 QRS 폭이 간격이 일정해요. 그죠? 요런 리듬은 정상 리듬으로 섬에게 대표적인 EKG 리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랬을 때 요것도 질환하고 얘기할까 하다가 전이차를 생각하다가 좌심실 비대 같은 경우 EKG 리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정상적인 심장의 방향으로 놓여 있을 때는 V1부터 흉부 유도를 그림을 한 줄로 놔두면 아주 폭이 약하게 30도 방향으로 한 30도까지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 한 20도, 15도? 그 정도로 올라가지만 좌심실 비대가 있을 때에는 V1부터 V6 흉부 유도 자체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반대로 우심실 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이 방향이 바뀌죠. 우심실 비대는 포지티브 마이너스 QRS 리듬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그 심장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정상적인 사람은 V1부터 V6 리듬이 네가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V4부터는 포지티브로 올라가죠. 근데 지금 그 좌심실 비대가 있는 사람 V3까지도 거의 네가티브예요. 아래로 많이 향해 있죠. 그리고 오히려 V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 높이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심실 비대는 QRS의 전위가 뒤집혀 있으면서 V4에서 그나마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 올라가 있는 QRS 폭이 V4에서 보니까 확 달라지죠. V3 오히려 우심실 비대는 V3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정상하고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놨었을 때 비대가 있는 사람들은 3개, 6개의 전이차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 분위기가 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다음 장인 좌심실 비대 폭을 보시면 리드 2 가끔 가다가 EKG 리듬상 이렇게 지면이 PQRST 지면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있죠. 기저선 자체가 PQRST
T 웨이브가 갑자기 약간 이 기저선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가끔가다 이 사람이 움직였다거나 지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 이 사람이 누워 있어서 한쪽으로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이렇게 약간의 지면 요 지면 자체가 좀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조동하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파형이 나타날 때 있어요. 그건 접착이 불량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리딩 할 때 잘 보셔야 되십니다. 좌심실 비대 같은 경우에는 넘어갈게요. 앞에서 그 리듬으로 보시면 돼요. 서맥으로 들어갑니다. 서맥 일단은 허트레이트 한번 재보세요. 허트레이트 보시고 허트레이트 개수가 지금 딱 떨어지는 게 첫 번째 리듬에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여섯에서 그 다음 칸으로 좀 두 칸 정도 밀려 있죠. 그러면 6칸이면 300 나누기 하면 얼마예요? 50. 50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45에서 한 48? 45에서 48 정도 되는 거고. P 웨이브 있어요? 작지만 앞에 볼떡볼떡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정확하게 보시려면 P 웨이브가 그 V2에 보시면 P 웨이브가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허트레이트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60회 미만이니까 뭔가 자각 증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EKG 리듬 하나만으로도 환자를 평가하면 안 돼요. 워낙에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심장이 워낙에 튼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서맥이 많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서맥인지 아닌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45에서 48이라고 친다면 아까 빈맥 같은 경우에는 150회 이상일 때 처치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브레디카디아에서는 50회 미만이면 처치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환자가 어딘가 아파하는 듯한 모습이 안 보이면, 자각 증상이 없으면 굳이 처치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해서 서맥의 환자가 중지가 필요한 것은 50회다. 그 얘기를 제가 두 번 뒤에 페이지에다 써놨어요. 50회 정도이고 혈역학적인 안정성 평가를 5가지 요건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서맥뿐만이 아니라 이건 비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안정성 평가냐? 이 사람이 지금 혈역학적으로 뭔가 아웃풋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장에서 출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것이 뭐냐? 쇼크 증상이 있느냐? 손발 저림이나 축축한 피부나 뭐 이렇게 손마비 증세가 있다거나 뭐 식은땀을 흘리나 이런 게 있느냐? 차가웠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BP를 쟀을 때 수축기압이 몇인지 요것도 기준 삼아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119 구급대 표준지침에 보면 모든 표준지침의 처치 기본사항에 이 사람의 BP가 SBP가 92 미만이면 플루이드 뭐 줘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BP가 90 미만이어도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 환자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지금 뭐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뭐 이게 기면 상태로 빠진다거나 이런 멘탈의 변화가 없으면 굳이 처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단은 5가지 항목 중에서는 SBP 기준은 90. 그리고 의식이 뚝 떨어지느냐, 실신하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심부전의 현상, 뭐 폐음 소리를 들었을 때 거렁거리는 소리라든가 호흡음 자체가 수포음이나 이렇게 건성음 같은 거 들린다거나, 그리고 호흡곤란, 숨을 못 쉬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느냐, 이런 것도 혈역학적 평가에 기한다. 그리고 관상동맥 허혈 증상이 있는지, 체스트 페인이 있는지, EKG상 ST 분절의 상승이나 또는 하강이 있는지, 요 5가지는 반드시 해서 5개 중에 하나라도 뭔가 있으면 일단은 서맥은 observation이에요. 빈맥은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처치를 해라라고 처치가 다 나오는데, 서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observation. 그래서
섬액의 치료를 보면 혈역학적인 안정성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심전도를 확인하고 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초 이상의 동정지, P 웨이브가 안 보인다거나 또는 2도 2형 AV 블록 또는 3도 방실 차단이 있다면 심전도 모니터링을 해주고 TCP나 TVP를 해줘라. 만약에 1번에서의 세 가지가 없다면 1도 방실 차단이나 2도 2형 방실 차단이 있는지를 보시고 심전도 모니터를 해라. 그러고 나서는 아트로핀. 끼케야 심전도 모니터, TCP 또는 TVP 그리고 아트로핀 세 가지가 처치예요. 자, 동성섬액. 그래서 TCP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 AD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흉골 아래쪽에 오른쪽 흉골 아래쪽에 하나 붙여주고 측벽 또는 흉골 뒤에 쇄골 스카퓰라 밑에다가 하나 붙여주고 이 위치를 두고 기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심정지 상황이 아니라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 출력에서부터 스타트를 하래요. 스타트를 하면서 처음 출력은 50A 를 먼저 시작하고 맥박수가 50회 정도로 시작해서 포획될 때마다 포획 펄스, 포획 맥박 아시죠? 포획 맥박. 포획 맥박 한글이 더 어렵죠? 포획 맥박이 뭐예요? 포획 맥박. 말 그대로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어떤 거냐? 브레디카디아가 심해요. 요 모는 종이로 쓸게요. P, Q, R, S, T. 이게 이만큼 와서 다시 P, Q, R, S, T. 이 웨이브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우, 어머나, 너무 멀다. 이렇게 되면 죽는 건데. 일단은 여기가 여기가 아까 몇 칸이었죠? 한 일곱 칸이라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한 40회? 7칸이면 7, 5, 35, 5 아니네. 8, 아따. 극단적으로 갑시다. 10칸이라 합시다. 그러면 계산이 이 사람은 지금 펄스가 30회밖에 안 되는 거죠. 30회에 이 사람의 지금 TCP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안 뛰어. 너무 건강한 게 아니라 이건 안 뛰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상 전신 순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위적으로라도 이 사람은 펄스를 좀 뛰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보통은 극단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기형이 있을 때는 페이스메이커를 안에다가 심지만은 응급 수준에서 놓을 때에는 일단은 침습적으로 쓰지 않고 피부에다가 붙여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서서히 주기 시작하는데 그 자극을 줄 때 이 사람에게 일단은 싱크를 먼저 줘야 돼. 싱크를 준다는 게 뭐예요? 싱크. 혹시 그 TCP 장비 보셨어요? TCP 장비를 보면 그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EKG 모니터가 나오고 키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그 전압을 얼마나 줄 건지에 대한 키, 무슨 키 하고 요 밑에 파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싱크라고 써 있거든. 이걸 누르는 것은 싱크를 쓸 때에는 QRS 리듬이 확실하게 있을 때. 왜냐하면 싱크라는 것은 얘가 심장을 수축하고 이제 수축할 때 전기 자극을 줘서 더 강하게 수축을 하라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R 리듬을 읽을 수 없으면 싱크를 주면 얘가 R을 못 찾으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싱크를 줄 때에는 무조건 R 리듬이 있는 사람한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브레디카디아로 뛸 때 싱크를 누르고 50mA를 준다. 그러면 R이 탁 뛸 때 얘가 그걸 읽어서 그때 한번 샥을 줘요. 샥을 딱 주면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쯤 가다가 여기서 원래 뛰는 애인데 여기서 한번 파동이 더 나와. 근데 이 파동이 나올 때 포획이 된 놈은 EKG상 여기 바가 하나 설정이 돼요. 그래서 요때 샷을 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한번 멈칫 찌릿 한번 했던 것으로서 EKG 리듬에 좀 있다가 뒤에도 내가 넣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은 요 한번 딱 줬을 때 이 사람의 펄스의 폭이 좁아지는 게 느껴져.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은 50mA 횟수가 조금 더 다양하게 QRS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로 유지하면 되는데 그렇게 샥을 딱 줬는데 요때만 잠깐 한번 반짝하고 몇 번 나오더만 그 뒤로 다시 인터벌이 여기서 이렇게 좀 길어진다. 그러면 암페어를 10씩 올려요. 10씩 올리면 더 강하게 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샥을 줬을 때 이 느낌과 이걸 좀 암페어를 60암페어로 줬을 때 이 뒤에 따라오는 리듬이 촘촘하게 오는지 다시 레귤러하게 비트가 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유지인지 아니면 더 줄지 요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포획 펄스라고 얘기해요. 잡았다. 느리게 뛰는 놈 잡았다. 요게 뒤에서는 또 밑에 있네.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의 펄스가 지금 레귤러하지가 않아. 막 QRS가 막 뒤집히기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제 위치를 찾지를 못해. 그래서 QRS 리듬을 제대로 박동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QR 리듬이 있을 때 샥 찍는 겁니다. 전기를 찍찍 주니까 얘네들이 깜빡깜빡 놀래서 수축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대로 수축을 하니까 어때요? QR 리듬이 다시 뒤집혀서 원래 포지티브 방향으로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QRS 앞에 긴 짝대기가 올라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샥을 준 포즈예요. 그래서 요때 딱 주니까 얘가 깜빡깜빡 놀라면서 위 방향으로 제대로 수축 이완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일단은 처음 시작을 50mA로 맥박수는 50회 정도로 시작해서 포획할 때마다 포획이 될 때까지 10씩 더 늘려서 한다. 출력을 60에서 100 유지시키고 포획되면 그 전류량의 125.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70에서 잡았다. 그러면 그거에 25%를 더 해주라는 거죠. 설정을 할 때는, 세팅을 할 때에는 100을 지금 이 사람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쭉쭉 주다가 50 주고 60 주고 70 주고 80 주고 90 했는데 100을 줬는데 그나마 리듬이 좀 잡히는 것 같아. 그러면 세팅 값을 100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거에 조금 역치를 두기 위해서 조금 더 설정한다 해서 125mA로 설정 키를 눌러주면 꾸준히 그러다가 고개 스테이블해지면 나중에 다시 요거를 이제 내려줄 수 있겠죠. 심전도상 독특한 파형과 포획 박동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목동맥을 만져가면서 혈압을 측정하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서 TCP에 의해서 혈역학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지를 환자 평가한다. 그 안정화됐는지의 평가는 앞에 안정성 평가 5가지 있죠. 5가지가 뭐예요? 자, 저를 보시고 5가지가 뭡니까? SPP가 몇? 90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또 샥 증상이 사라졌는지 또 산소 포화도 봐야 되겠죠. 우리 그 119 구급대 표준 지침에서는 산소 포화도 기준이 몇이에요? 94에서 98이 정상. 100%가 정상 아니에요. 94에서 98%. 또 근데 우리 그 안정성 평가 5가지에서 그 산소 포화도 있었어요? 포화도는 없는데 TCP에서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가면서 봐라 라고는 했었죠. 근데 안정성 평가에는 5가지 기준에 없습니다. 일단 SBP, 샥 증상, 그리고 관상문맥, 허혈 증상, 또한 또 3, 4번이 지금 안 나온다. 폐부종이나 그러니까 호흡부종, 호흡곤란이 있는지 또 하나는 의식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 사람이 막 그 기면 상태로 막 그 스토퍼로 막 빠지고 있다. 근데 그나마 심장의 안정성을 찾은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말을 거니까 아 이제 어느 정도 댓글 하나 들어오지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멘탈 돌아오고 있구나. 이 5가지가 기준이다. 안정성 평가는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환자의 안정성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오는 것이 응급 상황에서 혈역학적인 안정성 평가의 기준이 법령하고 응급자료하고 달라요. 거기에서 다른 게 뭐냐면 심계항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혈역학적인 그러니까 응급하고 관련돼 있는 서적에 나온 것은 혈역학적인 안정성 평가에는 심계항진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없어. 하지만 법령으로 가면은 응급의료 관련 법률 그쪽으로 가보면 혈역학적인 안정성 평가에 심계항진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심계항진 하니까는 우리가 심장의 어떤 그 심부전 증상 하면 심계항진 반드시 들어가긴 들어가거든. 여기에 안 써 있었다 뿐이지. 그래서 그래 심부전의 증상으로서 심계항진 나올 수 있지 하지만은 심계항진은 응급 서적에는 없어요. 법률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헷갈리게 요거를 보기에다 넣어놓고 틀린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계항진이라는 단어가 안 쓰인다는 거 여기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TCP 하는 동안에 심장만 수축이 일어나겠어요? 그 주변의 근육들 수축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케어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수축이 동반되므로 우측 목동맥 좌우 우측 목동맥 왜 우측 목동맥에 수축이 올까요? 요 달잖아요. 요 뭐지? 패치. 여기에서 TCP에서 쓰는 건 패치입니다. 패들 아닙니다. 패치를 붙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전기 자극이 오는 바람에 근수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넙다리 쪽에 동맥의 맥박을 확인하면서 근수축이 있는지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근이완제나 진통제를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래서 T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서 써요? 현장에서 저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 내에서만 쓰는데 요런 또 어떻게 보면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카디악 버전에다가 이게 샷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곁다리로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TCP도 있고 TVP도 있는데 TVP는 경정맥 심박 종동 조율. 그래서 그 심박 조율기 건전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직접 심장에다가 놓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심장 어디 있어? 심장 없네. 심장이 있으면은 요 지금 끝에 우심실 이어진 와이어로가 있잖아요. 여기에 요만한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 건전지를 우심방에다가 끼워요. 요렇게 끼워놔요. 끼워놔서 거기서 전기 자극을 주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게끔 모양은 이렇다. 우심실 첨부에 위치시킨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결시키면 요 SA 노드에서 AV 노드를 줄 때 여기서 같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심실 첨부 위쪽에다가 위치시킨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TVP입니다. 자, 넘어갈게요.